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오전 5시 6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단 주말은 다행스럽게도 코인 시장이 좀 괜찮았어요. 그죠? 저희 공방에서도 좀 시장을 좀 디테일하게 좀 내드렸었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반등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죠? 상승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들 8월 7일날 해드렸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늦게 나갔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뭐 그래도 여러분들 그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런 흐름들 체크해 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챙겨 드실 분들 드셨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1차원적인 예상보다는 그렇게 섬세하게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단기에 대한 관점에서 있어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중단기 얼마 단기가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렇게 단타를 치고 빠져나오는 게 맞고요. 이거 이제 뭐 중기적인 급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흐름들이 좀 있고, 아니면 나 진짜 장기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승부를 보셔도 되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그 승부에 대한 대가가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 왜냐면 제가 보고 있는 매매 스타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매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지극히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지극히 안정적인 세팅을 해두었고, 지금은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그 여유 자금이 좀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맡은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그죠? 살림을 살다 보면 계속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해서 지금은 단타적인 매매를 사실 못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뷰 쪽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뭐 모아가 보든지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환율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1,400원을 확인하고 조정세로 좀 넘어왔다가 지금 1,389원 정도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행이에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지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 번 더 살짝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ABC거든요.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가능성 좀 10% 정도 낮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뭐 1,400원 근처 다시 한번 가더라도 1395 정도 올라가더라도 저는 조정세로 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다가 다시 이제 한번 빠져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환율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금리의 변화가 없이, 그리고 추가적인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생이 없이 그냥 이제 환율이 좀 잔정되는 것들은 우리 보통은 증시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비행기 소리 죄송합니다. 네. 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부채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받으면서 미국 부채를 채우려고 트럼프가 지금 작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왜냐면 경기가 지금 지난달에 이번 달인가요? 지난달 지표죠. 지난달 지표가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상보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S&P가라든지 코인 조정이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세가 붙으면서 물가가 올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채권을 발행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재정 튼튼하니까 채권 발행하자. 채권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그죠? 왜냐면 금리 떨어뜨릴 테니까 채권 돈이 몰리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도 한번 조정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조정은 저는 이제 뭐 폭락, 이런 리세션, 뭐 장기 하락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자리를 잡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로 볼 거냐, 중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라는 부분들은 여러분 잘 챙겨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아까 환율이 떨어질 때 그런 이슈들이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세로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과 그리고 이제 뉴스죠. 이번엔 뉴스를 조금은 신경을 쓰시면서 계셔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환율은 뭐 그대로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S&P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지금 6,400까지 다시 반등을 하게 됐네요. 그죠? 요때 여러분들께 쇼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200포인트 정도면은요, 이게 거의 만틱 정도 되거든요. 만틱. 그러니까 1000포인트 정도, 1000틱 정도 되거든요. 1000틱이면은 수백만, 미니로 쳤을 때는 수백만 이상, 마이크로 쳐도 수십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가 보통 300만 원 정도로 단타를 치기 시작을 하니까 한 6, 70만 원 됐을 거예요. 마이크로도. 미니로 쳤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한 5배 정도 되죠. 그죠? 엄청난 조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숏은 그렇게 먹고 도망가셔야 돼요. 절대로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숏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조정 중에서도 우리가 기회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딱 그 정도만 활용하셔야 돼요. 숏, 인버스, 장투 하시면 죽습니다. 정말로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SQQQ라든지 뭐 일단 배율 높은 TSLA 이런 거 볼까? 좀 테슬라 올랐을 때는 한번 좀 이따 볼게요.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조건부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런 배수형 ETF들은 무조건 계좌가 높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S&P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과 같이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은 그래서 올라가게 됐는데 여기서 나중에 추세가 꺾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꺾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꺾이면은 이때는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단기적으로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좀 메인으로 잡고 있자.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같이 잡고 있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테슬라 간단 구경을 해보죠. 테슬라 많이 회복했잖아요, 그죠? 사실 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교통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매수하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기도 하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일봉 정도 켜볼까? 테슬라는 이렇죠. 중상향주인데 TSLA를 구경하시면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율을 아주 레버리지는 요 순간만 딱 먹고 빠지셔야 돼요. 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도 무조건 배율은 짧게 먹고 빠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초보자한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무조건 산술적으로 무조건 녹각금 돼 있습니다. 존버하면 100%예요. 이거는 99% 아니고 100%입니다. 네. 존버하더라도 뭐 진짜 상승기에 한두 달 정도, 그게 진짜 맥시멈이고요. 그래서 뭐 그 이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아까 S&P가 비트코인 흐름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실제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시장을 하면서 최근에 도미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우리가 알트코인 시장이 시작될 겁니다라고 7월 초중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제 여러분들 시장이 됐고 타이밍 잡아 드렸어요. 오늘 공개 버전을 다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거죠. 그죠? 이게 큰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추세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이버넌스 걸리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는 좀 조정이 좀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꼴찌는 설거지 담당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그런 좀 경계성 멘트를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도미넌스가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 그때 다시 단타 쳐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한 63% 살짝 넘어가는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 하락 지분에 대해서 61.8%의 되돌림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50%도 되돌림에 대한 타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50% 조금 구경을 하고 있었죠. 구경을 좀 하고 있다가, 왜냐면 사실 이때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 들어도 상관없었거든. 근데 여기서 반등을 주면서 우리한테 좀 약간 색달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지켜보다가 여러분들께 좀 구경을 조금 하다가 요 조정이 나오고 요 조정이 나왔었나요? 요 조정 될 겁니다. 아마 요 조정이 나올 때쯤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도미넌스 조정은 코인 시장의 상승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미넌스 요 추세 딱 꺾인 요 순간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공개 버전은 아니고요. 저기서 우리 강의 시간에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비트코인 요 상승 요 순간이죠. 요 타이밍 요거였거든요. 7일이죠. 7일이니까 요 뜰 겁니다. 요거 뜰 겁니다. 아마 요거 12시 때 요거 그죠? 00시. 그래서 요게 탁 상승되면서 요때는 이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같이 올라간다. 여러분들 단타 지키셔야 됩니다. 아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쉽게도, 그죠?
뭐 공개 버전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기를 그렇게 위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면서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름에 따라 다시 한번 들다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알 수가 없다 해서 이 양쪽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대응해 나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 작도도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차트를 보면 다 보입니다. 희한하게 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반등은 나온다. 그 다음에 이게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게 그치.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반등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이걸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길어지네. 요 반등이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한 도미넌스의 반등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럼 그나마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뭐 이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여기서 오늘 행보를 하든 조정팔 조금 구경을 하시고 나서 딱 떨어진 요 그림 요때처럼 요거랑 모습 기억해 두세요. 요 모습 비슷하게 여기서 이렇게 연출되는 타이밍이죠.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요때 배팅을 하고 손절 잡아버리고 진입각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순식간에 팍 터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높다는 아니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더 낮다고 보고 여기 조금 더 높다고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펑 터졌다가 다시 쭉 빠지겠지. 그치? 오케이? 어떤 말씀?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시 원화를 살짝 넘어와서 열심히 얘기를 좀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달러를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 당분간 여기서 또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머무르면서, 그죠? 머무르면서 알트코인 소나미가 좀 만들어주면서 한 번 더 잘 깨지고, 소나미 크게 만들어준 다음에, 또는 살짝 들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빠져버리는 가능성. 그걸 좀 개인으로 생각하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단은 시나리오였고, 지금은 무턱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말하기는 조금은 이릅니다. 장단기가 헷갈리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펌핑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주고 있자. 하지만 그것들이 이런 녀석들이 펌핑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녀석들이 덜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차트의 모양대가 이런 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일봉 정도 켜놓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몇몇 종목도 이렇게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들은 이 추세에 대한 이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언젠간 등장을 할 거잖아요. 그 이탈 순간에 또 우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나리오 같았지만 이렇게 이탈이 딱 되는 순간에 알트코인 동반 가치 운봉이 단체로 뻥 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 도망가셔야 돼요. 초기화 하셔야 돼요. 모든 계좌를. 오케이? 왜냐면 그때는 충격이 좀 클 수 있거든요. 여기가 또 포인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초기화하고 다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엮어서 초장기로 보는 농사는 별개입니다. 네, 그렇게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알트코인 소나미가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일부 종목은 뻥뻥 터질 가능성도 다소 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빠지면서 우리가 코인시장 확 죽는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펌핑을 주고 나서 나오는 조정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SV라든지 이런 애들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죠, 그죠? 슈팅이 나왔으니까 요 정도 자리에서 단타 노려보시는 정도 수준이겠지. 근데 내가 섬세하게 매매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단기적인 거잖아. 그러면 그냥 조금 쉬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9월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8월 중하순이 될지 9월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셔도 괜찮거든요. 아시겠죠? 네. 볼타는 그래도 7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반등을 좀 해온 그런 상태네.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는 거죠. 그죠? 천천히. 자,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각장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